금방 지울게요. 잠시만요. 지난번에 우리 그 4강의 2번인가? 거기까지 했었나? 확인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했었나? 4강 2번까지? 4강 4번부터 보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강의 4번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대충? 그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일 텐데 좀 어때요? 고현이 어때? 야, 참, 니네 이번에 몇 과목 봐, 시험? 6과목. 6과목? 그래서 고현아 어때? 첫 시험에 임하는 느낌 아무 생각 없어요? 아니 뭐 중학교 때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말이 없어 씨 맨 벙어리들이랑 얘기해 맨날. 지연 어때요? 모르겠어요 잘? 그럼 내 질문 바꿀게. 미나 잘 볼 것 같아 시험? 아이씨 원서 어때?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야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왜? 응? 지수 어떨 것 같아? 좀 잘 볼 것 같아 이번에? 학교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참 니네 내일 가나? 네. 그러네. 그러네. 학교를 내일에서야 가는데 근데 이제 시험은 다음 주고. 저기 뭐야 그 개학한 애들은 수행평가하느라 바쁘던데 지금 보니까 그 수행평가가 막 폭탄으로 쏟아지고 있더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자고 애들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은 뭐 개학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수행폭탄. 그래갖고 지금 막 수행 보느라 다들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딴 거 뭐 할 그럴 시간이 없을 거예요 학교 가면요. 니네 막 뭐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 뭐 동아리니 뭐니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동아리 캠프를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다음 주가 당장 시험이고 이러는데. 에휴 참. 이번 상황은 좀 안타깝네요. 자 어쨌든 그거 이 제가 늘상 말하는 거지만 이 첫 단추가 항상 중요하니까 우리 첫 단추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 뭐 세 지문만 하면 끝나니까 이 세 지문을 제가 최대한 좀 빨리 진도를 좀 끝낼 생각이에요 오늘은요. 그리고 진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은 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풀이라던가 이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변형 문제를 내가 줬었나 여러분한테? 한 과만 줬었나? 아예 안 줬나? 한 개. 1과 하나만 줬었나 아마? 오케이. 그래서 저 변형 문제 남은 건 일단 다 드릴 겁니다. 전부 다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1과는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준 거였고요. 나머지를 주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자. 4강의 4번입니다. 일단 구조독해 패턴은요. 통념, 주제, 부연, 설명, 결론이라는. 네? 나눠가지고. 이거 못 받았어요? 네. 잠깐만요. 요건 것 같은데. 요거만. 도현아 근데 그 안 온 거에 대해서 영상은 봤어요 혹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닌데.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어차피 그 내가 항상 영상 찍잖아. 유튜브에 올리잖아. 그거 결석하면 본인이 알아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너가 결석한 날짜에 그 해당하는 거를 찾아갖고 너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막 굳이 와서 여기서 보라고 안 할 테니까 집에서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번 시험 성적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시고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4번 4번. 자, 통념 주제 부연 설명 결론 패턴인데 통념이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통념을 말하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반대가 주제가 나옵니다. 항상 패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이제 통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 결론이 만약 나온다면은 보통은 이 주제를 재진수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주제 재진수이라고. 자, 그래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통념이 뭐냐면 가정을 꾸리는데 아이들의 각 삶 안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정보 수집 및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것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하답니다. 이게 이제 통념이래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자신, 즉 부모의 직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왜 부모의 직관력이 가장 중요하냐면 전문가들끼리 또는 전문가와 자신의 목표나 가치관이 이제 상충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결 기술, 즉 한마디로 직관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의사 결정자는 자신, 즉 부모가 돼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이자 주제를 재진수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부분이 제가 늘상 말하는 빈칸 문제라든가 영장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시죠. The experts in our children's lives.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처음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삶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라는 말 자체를 통해 여기서의 우리, 즉 부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모.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삶이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삶의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누구냐? 그들의 의사나 선생님이나 코치 뭐 이런 거랍니다. Not to mention 하면은 뭐뭐는 당연하게도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 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wisdom of family members, friends and clergy. 그래서 이제 clergy라는 건 이제 그 목사를 말해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자,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이나 목사의 지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족 구성원, 친구, 목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been there, 그러니까 그곳에 있어 온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가족 구성원, 친구, 목사의 지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의사, 교사, 코치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전문가들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 전문가들이 are essential resources, 그러니까 필수적인 자원이랍니다.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즉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as we raise our families. 자, raise family 하면은 이제 그 가족, 뭐 가정을 꾸려 나가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raise가 원래 이제 기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가족을 기른다는 건 가정을 꾸려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꾸려 나가요. 자, 첫 문장이 조금 길게 나왔는데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내가 이제 우리 또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쌤의 이제 와이프가 있죠. 참고로 우리 와이프 오늘 생일입니다. 그냥 얘기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내 자녀의 삶 속에서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저기서 말한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아과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써보자면 교사라면 예를 들어 뭐 어린이집 선생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코치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사실 주변에. 그리고 이제 뭐 아들내미의 뭐 친구, 뭐 아니면 다른 뭐 가족, 뭐 친척,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전문가들. 자,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쌤이랑 쌤 와이프가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이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이 전문가들이 왜 필수냐? 뭔가 내 아들내미에게 뭔가 뭐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 테니까 또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필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거야. 이어서 보자면 Gathering information and educating yourself is critical to good decision making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is라는 녀석 수일치 조심하세요. 수일치 주의. 왜 그러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거 아마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A and B로 이제 묶여 있지만 이게 하나로 취급될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나 내가?
그때 내가 구분하는 방법은 and를 뭐뭐 하고 나서라고 해석하면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너 자신을 교육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정보 수집하는 거 따로, 교육하는 거 따로 이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해서 당신 자신을 교육하는 거. 여기서 당신 자신이란 부모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is critical, 중요하대. 좋은 의사 결정에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보를 수집해서 교육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얘가 친구 관계에 뭐 개선이 되려면은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집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분야가 다르잖아. 그러면 그런 각각에 대한 정보를 일단 취합을 해서 이제 내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됐죠? 부모인 나 자신을 교육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내가 이 아이한테 얘를 이제 갈굴지 잘해줄지 뭐 어떤 뭐 판단을 내릴 거 아니야. 그럼 그 의사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하지만 no professional degree or years of personal experience 어쩌고 다음에 more important than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를 좀 잠깐 보시면요. 구문을 먼저 좀 볼게. no가 나왔고 비교급에 than이 나왔습니다. 아래 써놨거든요. 제가 아래다 써놨는데 자,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등부 문법 때 배우는 건데요.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죠. 더프워스 최상급에다가 전치사 in 또는 of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에서 가장 뭐뭐한,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상급이 아니라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얘랑 똑같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우리 반에서 미나가 키가 제일 크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고 쳐볼게. 왜 그런 놈으로 말할까? 자, 예를 들어 그렇게 쳐보자고. 자, 그럼 방금 전에 쌤이 말한 건 키가 가장 크다라고 말했으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최상급이 되죠. 가장 뭐뭐한 거니까. 근데 내가 원급을 한번 이용해 볼게. 자, 원급이라는 건 우리가 as 원급 as로 표현해서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우리 반에서 미나만큼 큰 학생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원급을 이용했는데 실제 의미는 어때요? 미나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미나만큼 큰 학생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또 비슷하게 비교급을 이용해 보자면 미나보다 더 큰 학생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역시나 비교급을 썼지만 실제 의미는 최상급입니다. 쟤보다 큰 애가 없지. 즉 제가 제일 크지. 이 말하는 거고요. 자, 또 다른 버전으로 말해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 써놨는데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미나는 우리 반에서 다른 어떤 학생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뭡니까? 비교급을 썼지만 다른 어떤 학생보다 더 크다.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비교급을 썼지만 실제 의미는 뭡니까?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도 최상급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버전이 이제 no 명사에다가 이 명사는 주어예요. 주어. 그냥 주어라고 쓸게요. no 주어에 as 원급의 as라는 버전으로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쓰는데 여기만 비교급의 than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비교급의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만 더 써보면 요 any other 단수명사 대신에 o, d, other 복수명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은 시험 내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이 왜 내기가 좋냐면요. 내용일치로 낼 만한 사실 지문은 아니지만 만약 내용일치로 낸다면은 여기에서 no 비교급의 than으로 나왔죠. 지금 본문에는 no 비교급 than이에요. no 비교급 than 이걸로 나온 겁니다. 보이시죠? no
비교급 n 보이시죠? 이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문에는 이걸로 나왔는데 만약 내용 일치로 낸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보기문을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주제문이잖아. 여기가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을 영작하는 쪽으로 아니면 주제를 영작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그때 영작을 할 때 얘랑 똑같은 버전으로 쓰는 게 아니지. 얘랑 똑같은 버전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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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하나로 바꿔 써서 쓰라는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아래다 다 써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다 써놨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오른쪽 아래 다 써놨으니까 빨간색으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자면 노 비교급의 대는 결국 뭐다? 최상급의 의미예요. 최상급의 의미. 내용을 보자면 전문가의 디그리는 학위입니다. 학위. 석사 학위, 박사 학위 할 때 그 학위. 자, 전문가의 학위나 수년간의 개인적 경험이 is ultimately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석해야겠죠. 노가 붙었으니까. 됐어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대요. 뭐보다? 너 자신의 직관보다. 됐어요? 직관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직관성, 직관력 이렇게 말하는데 직관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알겠다. 약간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직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직관성. 그러니까 직관성의 반대말이 복잡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잡성, 복잡하다, 컴플렉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컴플렉스, 복잡한 거예요. 직관성이라는 거는 아니 딱 보니까 알겠다. 이런 게 이제 직관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이제 애매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요. 이 글에서. 그러니까 이 주제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래. 근데 또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교육을 하래. 또 이렇게 하래. 또 얘는 이렇게 하래.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어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결정은 누가 해야 돼? 부모인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 A, B, C, D의 의견이 다 달라. 다 다른데 내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종합해봤을 때 나는 A의 의견이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 그럼 A의 의견을 채택해서 내가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모 자신의 이런 판단력, 의사 결정 능력 이게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거야. 무슨 뭐 B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전문가인데요. 제 말 들으셔야 됩니다. 하는 게 다 개소리라는 거야. 결국에 의사를 결정하는 거는 부모라는 거죠. 내 자식이니까. 됐어요? 여기서 뭐라 하든 저기서 뭐라 하든 내 자식인데 내가 뭐라고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찌됐든가 너 자신의 직관이 다른 어떤 전문가의 학위나 그런 경험보다도 더 중요하다. 내가 내 아들을 더 잘한다는 거야. 오은영 박사님보다.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오는 그 아줌마 알죠? 그 아줌마보다 내가 우리 아들을 더 잘할 수밖에 없다고. 그 아줌마가 아무리 전문가여도.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as you navigate, 이 navigate라는 게 원래 항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항해하다,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Through the sea of opinions and ideas. 의견과 아이디어라는 바다,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의견과 아이디어라는 이런 바다를 통해 너가 항해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적인 표현은 뭔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 조언을 해주거나 뭐 이럴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 여러 의견을 생각할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내용은요. 그때 you will also notice. 너는 또한 눈치챌 거랍니다. 뭐를? 대절을요. The experts, 그 전문가들이 때때로 conflict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상충한다는 거예요. 이 conflict라는 게 이제 충돌, 뭐 상충, 뭐 갈등,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이런 말이야.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거나, 그리고 때때로 여기 conflict 생략된 겁니다. With your goals and values. 그러니까 당신의 목표와 그런 가치관과 또 상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만 믿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부연을 좀 하자면, 아까 이제 그 쌤이 진짜 충격적이었었는데 옛날이라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우리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아들이 그 처음에 이 신체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괜찮아졌는데 대표적으로 별 진짜 다 했어. 얘가 그러니까 태어난 지 돌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큰 수술을 한 3번인가 받았어요. 무슨 막 이제 수면 그 전신 마취 막 해갖고 이런 수술을 한 2번인가 3번인가 받았는데 이제 제일 어이없으면서도 좀 그랬던 게 뭐였냐면은 한 번 이제 아기가 되게 작게 태어났거든요. 보통 이제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좀 작게 태어나면 보통 한 2.7, 8kg, 좀 크게 태어나면 뭐 3.3, 4kg 보통 이 정도에서 태어나잖아. 근데 우리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1.2kg였어요. 처음에 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봤잖아. 애가 이만했어. 진짜 내 팔뚝 하나만 했어. 한 뼘? 이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 태어난 지 한 2달인가 됐을 때 이제 그 대학병원에서 올해 와갖고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만한 애기 피를 이만한 통으로 3통을 뽑았어요 그때. 그 정도면 이게 피도 안 남을 것 같아. 아무튼 나 이제 피를 3통을 뽑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호르몬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교수 이제 소견을 이제 들으러 갔어요 와이프랑. 근데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애가 이제 아들이잖아 남자인데 얘가 딸일 수도 있다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개소리. 내가 봤는데 뭘 봤는지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아니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미안해. 자 아무튼 말이 안 되죠. 여학생들도 많네. 자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뭐 호르몬 수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뭐 남성 호르몬이 어쩌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어. 하도 모르겠어. 뭐 와이프가 이제 잘 아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막 이제 아무튼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얘가 뭐 어디가 문제고 뭐 뇌가 어디가 문제고 뭐 심장에 뭐 빵꾸가 뚫려 있고 뭐 얘기들이 있어.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 지금은 다 뭐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런 게. 근데 어찌됐든간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사실 그 이제 전문가잖아 그 사람은 그 의학 분야의 전문가인데 솔직히 나는 이제 못 믿겠는 거야. 왜냐면은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심각한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딱 2개 있었다. 2개 심각한 거. 그래서 이제 그건 수술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을 내려갖고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얘네가 하는 거 다 개소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필요한 건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뭐 수술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우리의 직관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는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도망 나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아들내미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인큐베이터에 이 친구가 한 57일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비용이 5,500만 원 나왔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튼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 전문가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뭐 사실 무조건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거는. 애들마다 똑같은 증상이요. 그러니까 결국 판단은 내가 한 거죠. 나랑 와이프가 한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전문가끼리도 상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말을 하자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말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 7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말을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에 3번씩 어떤 센터 가서 그 무슨 언어 치료가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받고 있어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지금 다니는 센터 말고 그 전에 다녔던 센터가 있어. 근데 그 센터를 한 1년 다녔는데 뭔가 얘가 말이 안 느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가서 그 담당 선생님한테 그냥 좋게 말했어. 이제 그 사람도 선생님이고 나도 이제 같은 직종에 있으니까 좋게 얘기했죠. 이제 저희 아이가 1년 정도 다녔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잘 안 느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자기 혼자 이제 좀 열받아갖고 아니 그러면 내가 뭐 1년 동안 뭐 놀고 먹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서 막 이렇게 막 약간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이제 거기를 이제 바로 끊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센터로 옮겼고 그 지금 현재 센터의 선생님과 그전 센터의 선생님,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언어 치료를 해주시는 분인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한 문제점과 여기서 말한 문제점이 정반대에 가까워요. 정반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언어가 안 는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언어가 안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새로 옮긴 센터에서의 이제 그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해줬는데 단 2주 만에 애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다니고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분야의 전문가인데 둘의 의견이 상충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전 전문가의 이제 신뢰를 잃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신뢰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이 시킨 대로 해봤고 그 결과 2주 만에 얘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끼리의 그런 이제 그 의견이 상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와 나의 그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결정은 누가 해라? 부모가 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야 계속해서.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이어서 보면 그래서 너는 뭐 할 필요가 있을 거냐면 사용할 필요가 있을 거야. 너의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요.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직관이라는 거의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부모는 너 자신의 직관력만큼 다른 뭐 어떤 전문가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건 없다. 다른 전문가의 지식보다 너 자신의 직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직관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 비판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이거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To analyze the advice. 자, 조언을 분석하기 위해서 조언과 정보를요. 너가 수집했다. 됐어? 여러 전문가한테 여러 얘기를 들을 거야. 그러면은 그 모든 거를 다 실행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듣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조언 중에서 분석해갖고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런 판단 능력, 그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됐어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이게 바로 그 부모의 직관이야. 이해되시죠? Then 그러면 remember that you are the decider. 여기서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로 결론, 즉 요지를 재진술하는 겁니다. 뭐랍니까? 너가 decider라는 것을 기억하랍니다. 너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전문가가 결정을 내려준 게 아니라 너가 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at is because 그건 왜 그러냐면 no one is a better expert. 얘들아 또 나왔거든. No 주어 비교급 then 보여요? 또 나왔죠. No 주어 비교급 then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아까 주제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다. 아무도 더 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야. In the matters of your family, 너의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than you, 너보다. 즉, 너가 너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나은 전문가이다. 라는 말인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도 그럼 어떻게 바꿨을 수 있다? 다른 버전으로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다른 버전으로 바꿨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를 as1급 as로 바꿨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as를 쓰고요. 여기는 matter가 아니라 이제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then 대신에 as 이렇게 쓰면 돼요. as1급 as로 쓴다면 만약에 쓴다면 여기서 어수는 좀 주의해야 돼요. 여기가 아니네. 이걸 좀 바꿔야겠다. as 이렇게 써야 돼요. as expert까지 쓸게요. 어순이 이렇게 됩니다. 어순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as 형용사 명사순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랑 이제 이 관사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 as를 쓸 때는요. 요거만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적인 최상급으로 바꿔 쓴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너가 너의 가족의 문제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바꿔 써볼게요. 얘기 나온 김에 좀 내려서 제가 아래다 쓰겠습니다. 아래다. 쓸 자리가 없네. 여기 옆에다 쓸게요. 여기 그 because 뒷부분부터 쓸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앞부분은 똑같고요. 자, 너가 you are the best 뭐랄까 너가 최고의 전문가이다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expert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너가 최고의 전문가이다. In the matters of your family. 이렇게. 네.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거라면은 여기 앞에다가 of other experts 뭐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자세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들 중 최고의 전문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네요. 만약 최상급 버전으로 쓴다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 이제 제가 바꾸는 방식들을 이제 좀 다 써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필기를 또 추가를 해놨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이 다른 버전으로 바꿔 쓰는 거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제 두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주제 그리고 지금 재진수라는 부분 두 번째, 이 두 문장에서 지금 이 어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제이면서 동시에 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영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두 부분 다 바꿔서.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특히나 주의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약이랑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강 3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이트 5강 3번은요, 구조독해 패턴이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 그냥 설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만 나오다 보니까 뚜렷한 주제문이 없습니다. 딱 여기가 주제문이다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주제문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주제나 요지나 이런 제목이나 이런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문이 원문이 문제였어요. 원문이 주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주제 문제를 또 주제로 내지는 않을 거고요. 단순한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낼 만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제목 정도는 낼 만한데요. 사실 제목으로 내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요약은 뭐 항상 낼 수 있겠죠. 요약으로 내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용일치로 내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 글은. 왜냐하면 설명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뚜렷한 주제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목, 요약, 일치 이 정도로 내기가 괜찮습니다. 이게 그 미리 말하면 그 포식자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먹잇감, 우리가 피식자라고 표현할게요. 이 포식자에 대한 피식자들의 이제 방어 체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글인데요. 이 내용 자체가 좀 이 별주 단어도 되게 많이 나와요. 별주 단어가 3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주 단어도 많고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막 이런 것들, 컴, 스노트 이런 게 이제 좀 특이한 단어니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빈칸이라던가 어법이라던가 이런 걸로 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제목 요약 일치로 나온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걸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뭐였지? 라는 거. 요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지? 전반적으로. 두 가지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 거. 내용 일치는 이제 각각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설명 1, 2, 3 하나씩 볼게요. 설명 1은 사자들에 대한 경계 신호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내는 영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양은 이제 그 사슴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식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이 영양들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주시하는 뭐 이런 성향이 있대요. 세 번째, 좀 이렇게 대놓고 사냥하는 들개나 하이에나 이런 포식자들이 있는데 이런 포식자들을 뒤쫓으면서 주시하지는 않는 이런 속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영양이 어떤 식으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자, 하나나 그 이상의 사자들이 그저 work alone 앞으로 걸어갈 때 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걸어갈 때 wild beast가 이게 영양이거든요. 이 영양이 raise their heads, 자 그들의 뚝배기를 올리고요. cock their ears, 귀를 쫑긋 세우고요. 이 귀를 쫑긋 세우다 이런 거예요. cock. snort가 이제 코를 킁킁거리다. 이렇게. 자 그리고 occasionally 가끔씩 stamp a foreleg. 자 leg는 다리인데 fore가 붙으면 앞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앞다리예요. 그래서 앞다리를 stamp, 킁킁거린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상황을 좀 너네가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봐. 일단 내가 배경 지식 하나 말해주면은. 사자 있잖아. 이 사자는요 대놓고 야 돌진 쟤네 잡아먹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습격할 때 이제 먹이를 사냥감을 잡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숨어 있다가 이런 스타일이야. 갑자기 확 기습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 이제 여기서 말했던
들깨나 하이에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야 사슴이다. 야 고고고고고. 가고 확 이런 스타일이라면 사자는 숨어 있다가 확 이런 스타일. 약간 배경 지시. 자 그럼 봐봐. 그림을 한번 상상해봐. 자 사자가 한 마리나 그 이상의 사자가 이렇게 와 앞으로. 이게 걸어서 오면은 그럼 이제 사자가 이렇게 오고 있어. 자 영양 무리가 한 이쯤에 있다고 쳐보자. 영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한 마리의 영양이 얘를 봤어. 사자가 오는 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튀어야 될 거 아니야. 오고 있는데. 근데 얘네는 이제 의리가 좀 있어갖고 이제 지 혼자 튀지 않고 이제 이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 동료 무리한테 이제 알려주는 이 신호로서 이런 짓거리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딱 올린 다음에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이것만으로는 근데 뭐 얘네가 알아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이거 앞다리를 막 이렇게 두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들이 딱 듣고 난 다음에 야 뭐 오나 보다 뭐 시기 없겠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러고 준비를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 몇거 안 읽어봐요. 자 다음 내용 보면 These signals alert the herd 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러한 신호들이 그 무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영양이 may stop 멈출 수 있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킁킁거리는 행위를 멈출 수 있답니다. 언제 멈추냐면요. 사자가 접근할 때. 자, 이 영역이 있는데 사자가 이렇게 와. 이제 가까이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계속 킁킁거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자 입장에서는 야 여기 킁킁거리는 놈 찾았다. 먹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자가 이제 좀 가까이 왔을 때는 그럼 이제 얘네가 걸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조용히 있어야겠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킁킁거림을 멈춘다는 거야. 알겠죠? 자, 콤마하고 ing 나오는데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라고 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뭘 만들어내냐면 a pool of silence. silence는 침묵이죠. 이 풀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뭐 수영장, 웅덩이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풀을 얘들아 영역이라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역. 그래서 침묵의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침묵의 영역. 침묵의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야? 아까 말했다시피 사자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더 이상 소리 내면 안 될 거 아니야. 아까처럼 막 앞다리 막 부르고 있고 막 킁킁거리고 이러면은 들킬 거 아니야. 다 잡아먹히겠지. 그러니까 야 사자 보이라 다 닥쳐. 이제 다 닥치고 있는 거야. 이 침묵의 영역이 생겨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어떤 침묵의 영역이냐? 대절이어가 꾸며줍니다.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 an alarm snore, especially at night. 이 문장이 좀 내용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구문도 좀 특이하거든요. 잠깐 봐봐. 보면은 as가 나와 있어요. as만큼 as. 근데 우리 아까 전지문에서도 나왔던 건데 as 사이에는 원급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원급이라는 effective가 나왔습니다. 근데 effective가 뭘 꾸며주고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stimulus contrast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거든. 근데 이 관사의 위치 봐봐. 역시나 관사가 effective 뒤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아까도 내가 관사를 뒤로 보냈었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as 사이에 형용사와 명사를 같이 관사와 함께 쓸 때는 as 형어명 순으로 쓴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as 형어명. 아래 써놨습니다. as 형어명 as 이렇게. 자 해석은 뭐 별거 없습니다. 원래 as만큼 as가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뭐만큼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alarm snort만큼. 그러니까 alarm snort는 뭐겠어요? 알람은 뭔가를 알려주는 거고 snort는 킁킁거리는 거였으니까 킁킁거려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경보로서의 킁킁거림.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경고 신호로서의 킁킁거림과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자극 대비인 침묵의 영역을 만들어낸다. 이게 직독직한 거거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은 이 자극 대비는 뭔 말이냐?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이게 되게 큰 소리로 팍 이렇게 막 말하면서 수업을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딱 집중해서 이렇게 보겠죠? 그러다가 내가 딱 끊고 아무 말도 안 해. 딱 침묵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것도 집중력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것도 집중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내가 크게 말하면서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집중해라라는 의미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오히려 그 반대되는 거죠.
내가 크게 떠드는 거의 반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침묵을 지키고 있어. 근데 이 정반대가 되는 거니까 대비되고 있는 거죠. 컨트라스트. 대비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대비되고 있는 아주 조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얘 자체도 굉장히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아까는 사자가 멀리 있을 때 우리 무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발을 쿵쾅거리고 코를 킁킁거리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킁킁거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사자가 그거에 가까이니까 딱 멈추는 거야. 그러면은 이 멈추는 행위 자체가 뭘 알려주는 거야? 이 다른 무리들한테 아, 사자가 완전 가까이까지 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셈인 거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 킁킁거리는 걸 멈춘다는 것 자체는 결국 내가 아까 전에 킁킁거리면서 사자가 저기 오고 있어 라는 메시지랑 동일한 효과를 보는 거잖아. 맞아요? 야, 저기 사자가 있다? 킁킁거리는 소리 들으면 사자가 저기서 오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무리들이. 그러다가 킁킁거리는 걸 딱 멈추면은 사자가 근처까지 왔나 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 포식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킁킁거리, 이렇게 소리를 낼 때든 소리를 안 낼 때든 둘 다 효과적으로 이 다른 무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뭔 말인지? 도현이 이해돼요? 미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녀석, 그러니까 이 킁킁거리는 경보와 이거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라고. 효과적인데 근데 아까는 소리를 내는 거였는데 얘는 소리를 멈추는 거니까 자극에 있어서 대비가 되는 거야. 대비가 된다. 대조된다. 오케이? 그런 침묵의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이게 특히 언제 효과적이야? 밤에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밤은 이제 아무래도 더 집중하고 더 조용하게 될 테니까. 그렇죠? 이 문장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뭐 내용일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대처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네가 반드시 직접 해석을 해봐야 돼요. 저 문장은요. 자, 이어서 가볼게. 자, 보통은 pray watch the predator. 자, 이 피식자는요. 먹잇감은요. 그 포식자를 봅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움직일 때까지인데, 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predator입니다. 포식자예요. 그리고 moves on이라는 건요, 얘들아 이동하다인데 특히 딴 곳으로 이동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moves on은요. 됐어? 즉 그것이 딴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것이 뭐라고? 포식자. 포식자가 딴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계속 본다는 거야. 그러나 at times, 때때로 그들은요. 여기서 그들은 free입니다. free, 먹잇감들이에요. 이 먹잇감들은요, approach it, 그것에 접근합니다. 여기서의 그것은 포식자입니다. 한마디로 사자다, 사자. 사자에게 접근한대요, 오히려. and, 그리고 keep it, 여기서의 it도 똑같아. 또 얘도 사자, 포식자예요, 포식자. 자, 그 포식자를 유지합니다. under observation, 관찰하에 유지한다. 즉, 계속해서 관찰한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봤을 때 뭐가 떠올랐냐면요, 제가 벌레를 무서워해요. 보기보다. 그래서 벌레를 못 잡아요. 근데 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잖아요? 내가 벌레를 잡을 수는 없는데 저 벌레가 없어지면 더 무서워. 그런 거 있지 않냐? 그래서 얘를 잡지 못하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얘가 없어지면은 어디서 갑툭튀 할까봐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계속 보는 거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아까 말했다시피 사자는 습격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얘네가 그냥 대놓고 그냥 막 도망친다고 쳐봐. 영양들이 예를 들어서 야 사자 온다 짹짹짹 막 겁나 도망쳤어. 그래서 막 밤에 돼갖고 애들이 막 잠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막 습격할 수도 있잖아. 무섭잖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자를 계속해서 주시한다는 거야. 얘네가 아예 딴 데로 갈 때까지 계속 보는 거고, 심지어 이게 시야에서 좀 벗어나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가는 거죠. 사자 어디 있나 없나 이렇게 보러 간다는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this is called curiosity or fascination이라고 불린답니다. 자, 그래서 curiosity는 호기심이겠고요. 이제 fascination, fascination은 원래 매혹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뭐 꼬시는 건 아니겠죠? 잡아먹어봐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째려보기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어서 보자면 if a lion stops, 자 사자가 멈추거나 turns toward them, 그들을 향해 몸을 돌린다면 됐어요?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그 먹잇감이 되겠죠. 먹잇감.
이 대명사가 많이 나오니까 지칭 추론 문제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다 체크하면서 할게. 자, 그 먹잇감, 즉 영양입니다. 자, 영양에게 몸을 돌린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물들은 당연히 먹잇감이 되겠죠. 얘네는 may wheel, 방향을 돌리고요. fully a few meters, 몇 미터만큼 fully, 도망치고요. and look again, 다시 쳐다봅니다. ing, 그리고 뭐한다? keeping the distance, 거리를 유지한답니다. 어떤 거리냐? Between themselves and the lion at about 50 meters.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약 50m 정도로 그들 자신은 이렇게 또 똑같습니다. 즉 그 이제 피식자, 먹잇감 말하는 거예요. 그 먹잇감들, 영양들과 이제 그 사자 간의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죠. 됐어요? 살금살금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다가 이렇게 몸을 돌려. 그러면 이거 됐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거죠. 아예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 유지하는 거지. 이어서 보시면 it helps to keep sight of a predator. 자, 여기서 keep sight of가 역시나 주시하다라는 뜻인데요. keep은 유지하는 거고 sight는 시야죠, 시야. 그러니까 시야를 유지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은 도와줍니다. predator를 주시하는 것을. 그러니까 포식자를 주시하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그것이 말하는 건 뭐겠어요? 앞에 말했던 이 행위를 말하는 거죠. 어떤 행위입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얘가 몸을 돌리면은 좀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보고, 뭐 또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보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행위가 이 프레데터 이 녀석을 주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어떤 포식자냐면요.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그것이 숨겨져 있을 때 주로 위험한 포식자랍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사자는 습격 스타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습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포식자가 사자가 숨어 있을 때 위험하잖아. 드러나 있을 때 위험한 게 아니잖아. 왜? 사자는 대놓고 사냥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눈에 보일 때는 덜 위험하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네가 숨어 있으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이 숨어 있으면 위험한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포식자를 주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행위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예 대놓고 도망가는 것보다 개새끼 치는 거야. 계속 갔다가 이제 얘 몸 돌렸네 다시 도망가고, 또 이제 갔다가 얘 몸 돌렸네 또 도망가고, 이 계속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지. 됐어요? 자, 다음 내용 봅시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In contrast. 자, 이와 대조적으로 이 먹잇감은 do not usually follow. 보통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wild oats and hyena. 그러니까 들깨나 하이에나를 따라가진 않는데요. 사자는 따라갔었죠? 얘는 안 따라가. 콤마 위치 나왔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이 콤마 위치가 보통 우리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써놨다시피 for day랑 같은 뜻이야. 자, 잠깐 볼게. 우리가 보통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쓸 때 이 녀석을 접속사와 대명사를 이제 나눠 쓰잖아. 그렇지? 자, 여기에서의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wild oats and hyena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day라고 쓸 수 있어. 자, 근데 접속사를 쓸 수 있는 종류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and여서 그렇지 뭐 but이나 다른 애들을 쓸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기서는 접속사 for가 맞고요. 이때 for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야. 왜냐하면. 이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왜냐하면이란 뜻이거든. because로는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왜 그러면 이 for가 들어가야 되느냐? 해석을 해봐. 해석을 해보면 먹잇감은 보통 들깨나 하이에나를 따라가지는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대놓고 사냥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대놓고 사냥하는 스타일이니까. 야, 영향이 있다 돌진 이런 스타일이니까. 뭐 거리 재고 막 주시하고 이러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다. 됐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엔 이렇습니다. 사실 이 영양의 그 포식자에 대비한 영양의 대비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마지막에 나온 그 하이에나와 들깨처럼 대놓고 사냥하는 그 포식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숨어 있을 때 습격하는 스타일의 포식자들. 얘네에 대한 대비책을 말한 거죠.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결국 쉽게 말하면.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주시한다, 관찰한다, 계속해서 지켜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제가 유의어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이 사자가, 이 포식자가 이렇게 습격하는 스타일의 포식자가 다가올 때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요. 근처까지 오면은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 사자가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주시한다. 이게 바로 영양의 포식자에 대한 대비책이다. 됐죠?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내용 요약 다 이제 작성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